안녕하세요. 먹전사TV 하늘입니다. 오늘은 주류회사에 재직 중이신 멘토님을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직무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주류회사에서 공정관리랑 해썹 및 선행관리 기준서 등의 선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류회사다 보니 알코올 도수가 중요한데 제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각 공정 단계별로 알코올, 산도, pH 등 기본적인 분석 업무를 하고 있고, 또한 완제품이 생산되면은 이제 로트별로 수거를 해가지고 산해 규격 및 법적 규격에 맞게 완제품 검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또한 현장 및 실험실에서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은 물품 구매 기한서 작성 및 지출 결의서 작성 등의 업무를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무의 장점과 단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품질관리 직무가 아무래도 반복적인 업무가 많은데, 이게 반복적인 업무를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만의 스킬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고, 반대로 단점으로는 반복적인 업무가 많다 보니 쉽게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분들은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품질관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식품을 전공하셨나요? 네, 거의 다 식품공학, 식품영양 등 식품 관련 학과를 졸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품질관리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경우가 빈번한가요? 제가 현재 지금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중소기업에서는 그렇게 크게 이동하지는 않은 것 같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서는 품질관리 부서에서 연구실 부서로 이동한 사례가 있습니다. 식품회사의 경우 근무지가 지방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방 근무의 장점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아무래도 저렴한 부지에 공장을 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에 보통 많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주변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가 않아 뭐 하기에는 좀 마땅한 곳이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의 차가 없는 경우에 이동 수단이 너무 불편해서 고립되어 회사 기숙사가 반복되는 일상이 될 수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혼자서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한 사회초년생이다 보면 이제 재테크에 관심을 떠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방에 있다 보면 돈을 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푼 두 푼 모아 재테크에 투자를 하면은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직장 생활에 힘든 점이 있으면 통장을 보면서 견딜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재테크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보람찬 경험이 그거 말고 더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식품 회사에 재직 중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이제 소비자나 고객분들이 드시고서 이 제품 맛있다 라고 이제 간접적이나 직접적으로 이게 듣게 되는데, 잘 직장 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때 좀 보람찬 것 같아요. 네. 앞서 품질관리 업무는 식품 전공이 많다고 하셨는데 멘토님께서는 어떤 전공을 하셨나요? 네, 저는 식품생물공학과를 전공했습니다. 학부 시절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었던 활동들이 있으신가요? 학부 시절을 돌이켜 봤을 때 여러 사람들과 협업을 하고 성과를 냈던 경험들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장에서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나이가 적으신 분들하고 같이 회사 생활을 하게 되는데, 저는 대학 학부 시절에 여러 사람들과 같이 프로젝트를 경험하고 협력을 하고 소통을 하고 성과를 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유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 자체가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부 시절에 열심히 공부를 해두면 현직에 가서 도움이 되는 교과목들이 있을까요? 먼저 모든 과목을 골고루 다 좋은 학점을 챙겨두면 너무나 좋고요. 가장 베스트이긴 하지만 자기가 생각했을 때 학점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각 직무마다 주요 과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품질관리 직무에서는 식품위생물학, 식품위생학, 식품안전 관련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연구원들은 식품 분석학이나 식품 강공학
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학점이 전체적으로 낮다고 하면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 각 직무에 해당하는 주요 과목들이 뭔가 먼저 판단하고 나서 다른 과목들은 낮아도 그 과목만큼은 A+를 받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면접을 보실 면접관들이 질문을 하는데 왜 자네 학점이 왜 낮은가? 라고 만약 질문을 받으면은 주요 과목이 좀 높으면은 저는 비록 학점은 낮지만 이 직무와 관련된 주요 과목들에서는 A+를 받았다. 그리고 직무 교육 이수 프로그램을 통해 땡땡 역량, 땡땡 경험들을 쌓아 이 직무에 적합하다는 식으로 방어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으니까 학점이 낮다고 절대 포기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꿀팁이네요. 저도 한번 써보고 봐야겠어요. 네. 취업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하셨고 기간과 병행을 하셨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네, 시작은 대학교 4학년 때부터 남들 따라서 똑같이 준비했던 것 같아요. 네, 자격증도 준비했었고 토익도 준비했었고 자소서도 같이 그때 병렬로 준비했었는데 본격적으로 준비한 것은 대학교 4학년 졸업 후인 것 같아요. 저는 대학 졸업 후에 보통 모교는 잘 안 갔다고 하는데 저는 매일 갔어요. 매일 가서 학교 도서관에서 자소서 작성하고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그다음 학교 취업센터에 가가지고 이제 취업 상담해 주시는 선생님들한테 연락해서 자소서 컨택 받고 그다음에 피드백 받고 수정하고 그런 과정들이 저에게 있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취업에 있어서 금전적으로 아무래도 좀 문제가 되잖아요. 저는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그때 당시에 모 식품회사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나 땡땡 식품연구소 인턴 생활을 하면서 뭐 경험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직무 관련 교육 등을 꾸준히 쌓았고 이제 졸업 후에 약 1년 동안의 취업 준비 기간을 거친 후에 2019년도 하반기에 취업을 했습니다. 아직 저도 직무를 선택하지 못했는데 멘토님께서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직무를 선택하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취업 전에 제가 모 식품회사에 다녔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아르바이트 업무를 하면서 품질관리 직무가 저에게 적합한 업무임을 느꼈는데요. 그 이유는 품질관리 직무가 어떻게 보면 매일 단수, 반복 실험을 하는 상당히 느슨한 직무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반복 작업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 자신만의 스킬이 향상될 수 있구나. 업무 속도 또한 빨라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한 업무 속도 또한 빨라졌고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많이 향상되었어요. 실수를 인하여 예상보다 측정값이 다르게 나올 경우 원인을 찾고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일련의 과정들이 저를 매료시켜서 이 직무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곧 취준을 해야 되는데 네. 자기소개서 꿀팁 좀 전수해주세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의 업무와 관련된 비슷한 업무 경험을 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그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파악하고 다른 경험으로 그 역량을 키우자가 첫 번째입니다. 이게 적절한 예일 수는 모르겠으나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취업이라는 음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음식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재료는 양파라는 경험과 소고기라는 경험과 감자라는 경험 등이 있어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카레도 만들 수 있고 짜장도 만들 수 있고 볶음밥도 만들 수 있어요. 즉 지원자님이 활동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여러 가지 경험들이 한 가지 측면이 아닌 다른 측면을 봤을 때 전혀 다른 수많은 경험들이 될 수 있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지원자님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 필요한 역량들과 경험들을 먼저 살피시고 거기에 맞게 자소서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서류 합격률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두 번째는 회사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협력을 통해서 성과를 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경험들을 쌓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회사라는 조직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과 이윤 창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진행해요. 싸우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서로가 그다음에 협력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관리자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현장직 분들을 컨트롤하게 되는데 이럴 때 애로운 상황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 사람들과 같이 업무를 했던 경험들이 가장 중요해서 뭐 대외 활동이나 공모전 활동 등에서 이제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과 수많은 프로젝트를 과정 속에서 협업하고 성과를 낸 문제 해결 능력 경험이 있다면 자소서에 한번 녹여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려요. 요즘 고스펙을 가지신 분들이 취업 시장에 엄청나게 많은데 조언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취업했을 때도 그때 당시도 어렵고 1990년대에도 취업 시장이 어렵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스펙 자체가 너무 상향 평준화가 되었다고 들었어요. 무조건 자격증, 어학, 뭐 토익 스피킹, 학점 높게 받으면 당연히 좋겠죠.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저도 그랬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취업하기에 앞서 자기 스토리를 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남들과 다른 나만의 이야기. 그게 저는 필살기라고 생각하는데 이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면 이 회사가 나를 뽑아줄까? 그래서 아마 제품군을 다 조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경쟁 제품을 조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식품 트렌드를 조사할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만의 경험, 자기 자신만의 역량을 꾸준히 키우시는 게 이 어려운 취업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멘토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자신만의 스토리를 써나가셨나요? 저는 일단 경험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리고 한정된 자원 가지고 이 경험들을 다듬기 시작했어요. 제가 졸업 후에도 맨날 학교에 찾아갔다고 했잖아요. 그게 제가 일반 돌멩이였는데 이거를 계속 세공한다고 표현하죠. 계속 가공 해가지고 하나의 원석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그렇고 다이아몬드가 되셨군요. 아무래도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저를 좀 더 키웠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을. 그리고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아마 취업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성찰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상입니다. 요즘 취업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렇게 힘들 때 극복 방법이 있으신가요? 취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일단 실패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움츠러들게 되고 집에만 있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안 만나고 계속 우울감만 빠지게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나는 무조건 합격한다. 여러 식품군 회사들 중에 무조건 한 군데는 합격한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생활 루틴은 단순화하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그게 쉽지만은 않은데 그렇게 해야만 취준생활이 길지 않고 짧게 끝낼 수 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취업 준비 기간 동안에 집에만 있지 않고 무조건 나가서 학교를 가든 등산을 가든 그러면서 취업 준비를 했었고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약간 지치게 되는데 그럴 때일수록 유튜브에 동기부여 영상을 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노량진에서 공부하시는 공무원분들, 공시생분들, 그 다음에 다른 뭐 대학 입시 재수생분들 관련 영상이 엄청 뜨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자극을 받으면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라는 자극을 받게 되고 그때마다 좀 더 열심히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현재 멘토님으로 활동하시면서 저 같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계신데 멘토링 활동을 해야겠다고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현재
10분 산업 양성인재협회에서 지금 멘토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옛날에는 멘티로서 거기 여기서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직간접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취업 후에는 꼭 내리사랑으로 후배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커리어에서 이루고 싶은 최종 목표가 있으신가요? 이 주류 회사에 처음 입사하고 나서 목표를 세웠는데요. 첫 번째는 주류 전문가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소주, 맥주, 양주 등의 모든 주류 회사에 다니고 싶은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아직 부족한 게 많지만, 한 발짝, 두 발짝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언젠가 꼭 목표를 성취할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신가요? 제가 취업 준비 기간이 약 1년 정도인데, 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속으로 외쳤던 글귀 하나가 있어요.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는 글귀가 있는데, 이거를 한 발짝 두 발짝 차근차근 준비하다 보면은, 조급하지 않게 준비하다 보면은 언젠가 꼭 취업을 하는 날 올 겁니다. 파이팅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중한 시간 내어주신 멘토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